간만에 코스피가 그냥 5%가량 상승했죠. 시원하게. 미적미적 거리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그런데 좋은 사인도 있지만은, 아직 내가 또 레버리지를 풀리 땡겨가지고, 영혼의 한 방울 담아, 여태까지 손실을 만회하려고 하면 안 돼요, 지금. 일단 코스피 수급 흐름이 나쁘진 않아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은 하겠지만은, 다만, 전년 대비 300% 가까이 올랐죠. 솔직히 헤드라인만 보면은, 역시 구글, 빅테크의 제왕, 딱 그렇게 보이는데, 그런데 이 실적 발표문을 읽다가, 숫자 하나에 손이 멈추긴 했어요, 좀. 이상한 게, 영업이익이 30% 늘었는데, 순이익은 거의 300%가 늘어났죠. 같은 회사에서 나온 숫자인데, 둘 사이의 간격이 너무 크다. 그래서 처음엔 계산을 잘못한 줄 알고 다시 계산을 해보고 또 해봤는데 이상하게 숫자가 좀 맞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실적 발표문에 각주로 열어봤는데 거기서 오는 이야기의 진실인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죠. 재밌는 건 이게 알파벳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뒤에 확인한 테슬라도 비슷한 매너였다. 거기에 메타도, 즉 검색 엔진 회사도 그렇고 전기차 회사도 그렇고 SNS 회사도 그렇고 업종도 다르고 CEO도 다르고 사업도 완전히 다른데 세 회사가 이번 AI 시대에 순익을 지켜낸 방식이 놀라울 정도로 닮았다. 그래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은 이게 개별 기업 실적이 아니라 시장 전체 규칙이 지금 바뀌고 있는 신호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결국 이게 우리 이야기죠. 왜냐하면은 지난 7월 2일에 마크 주커버그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남는 AI 컴퓨팅 자원을 다른 사업에도 활용하겠다. 시장 반응이 그냥 뭐 그날 삼전, 닉스, 마이크론, 메모리 관련 기업들이 한꺼번에 흔들렸죠. 당시 시장이 AI 투자 속도가 둔화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읽었었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오늘 알파벳 시적 안에서도 그 공포를 다시 자극할 수 있는 신호 하나가 숨어 있긴 해요. 그래서 오늘 정말 확인해야 될 거는 알파벳이 정말 300%더 잘 번 회사였나? 두 번째는 아니 그렇게 돈이 넘쳐난다는 회사들이 왜 갑자기 시장에서 이렇게 돈을 이곳저곳에서 빌리기 시작했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변화가 우리 코스피, 나스닥, 삼전 닉스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래도 일단 먼저 왜 시장이 환호했는지 미장보다는 오늘 코스피가 더 환호했죠. 이번 알파벳 시적이 겉으로 보면 정말 훌륭했어요. 매출이 1198억 달러, 1년 전보다 무려 24% 성장, 12분기 연속 두 자릿수 성장인데 이거 정말 엄청난 겁니다. 이런 회사 없어요, 지구상에. 가장 걱정이 많았던 검색 광고도 예상보다 훨씬 좋았는데 AI가 검색을 잠식할 거라는 우려 때문에 시장에서는 성장률이 크게 둔화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봤는데 그런데 실제 결과는 17% 성장, 이전 분기의 19%보다 조금은 느려졌는데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강했죠. 쉽게 말하면 AI 때문에 검색이 무너질 거다. 이 걱정이 아직은 현실이 아닌 거예요. 클라우드는 더 놀라웠죠. 매출이 82% 증가. 그리고 더 중요했던 거는 영업이익률인데 20.7%에서 35.6%까지 뛰었어요, 이게. 단순히 매출이 늘었다는 얘기가 아니죠. AI가 이제는 돈을 태우는 사업이 아니라 진짜 돈을 벌기 시작했다라는 그 신호에 가깝다. 수주 잔고도 뭐 5,140억 달러, 역대 최고 수준이죠. 그런데 첫 번째 미스테리가 서두에서도 설명드렸지만은 영업이익 30% 증가 좋아요. 그런데 순이익은 298% 증가, EPS는 294% 증가. 보통 영업이익이 늘면은 순이익도 비슷하게 움직이죠. 세금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고 환율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금융 수익이 조금 붙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차이가 나더라도 몇 퍼센트 포인트 차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30% 그리고 298% 10배 차이다. 이건 세금으로도 설명이 안 되고 환율로도 설명이 안 돼요. 어딘가에서 엄청난 숫자가 갑자기 들어왔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번 분기 알파벳이 자사주를 단 한 주도 안 샀어요. 이게 얼마나 이례적이냐면은 작년 같은 분기에는 132억 달러치를 사들였는데 주주분들에게 돌려주는 거죠. 그런데 올해는 0달러. 완전히 멈춘 거예요. 대신 무슨 일이 벌어졌나? 이번에는 반대로 시장으로 나갔죠. 보통주, 의무전환 우선주, 회사채, 그리고 추가 자금 조달 프로그램까지 합치면은 거의 1,100억 달러 가까운 자금 조달 장치를 마련하고 있어요, 지금. 좀 이상한 게 방금 우리가 본 이 알파벳이 역대급 실적을 발표한 회사인데 검색도 잘 됐죠. 클라우드도 폭발하고 현금도 잘 벌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시장에서 돈을 끌어오기 시작하냐? 재밌는 건 이 두 개의 미스테리가 사실은 하나의 답으로 연결이 된다. 순이익이 갑자기 커진 이유, 그리고 시장에서 돈을 빌리기 시작한 이유. 겉으로는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 실제로는 같은 퍼즐의 앞면과 뒷면이에요. 그리고 이 퍼즐 조각을 맞추려면 이제 실적 발표문 맨 아래에 있는 각주 하나를 봐야 됩니다. 언제나 회사들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가장 작은 글씨로 써놓죠. 맨 마지막에. 이번에도 그랬어요. 거기 무슨 문장이 있었냐? 이번 분기 기타 손익 가운데 약 990억 달러는 보유 중인 비상장 주식의 평가이익이다. 이 평가이익의 순이익을 771억 달러, 그리고 EPS를 6.26달러 증가시켰다. 이번 분기 알파벳 EPS가 9.11달러였죠. 그런데 그 가운데 6.26달러가 비상장 주식 평가이익이다. 다시 말하면은 이번 분기 EPS의 약 69%가 검색으로 번 돈도 아니고 클라우드로 번 돈도 아니에요. 우리가 집값이 2억 올랐다고 해서 이번 달 통장에 월급이 2억도 들어온 게 아니죠. 이거는 생활비를 쓸 수 있는 현금이 아닌 거예요. 이번 알파벳 순이익도 딱 그랬다. 자, 이 비상장 주식이 도대체 어느 회사냐? 조심해야 되는 거는 알파벳은 회사 이름을 공개하진 않아요. 다만 시장에서는 규모와 시기를 보면은 그렇죠. 역시나 AI 업계의 지금 1왕, 1왕, 2왕? 엔트로픽의 클라우드죠. 하지만 이건 아직 확정된 사실은 아니고 그래서 단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만 중요한 거는 이 구조에 있다. AI 열풍으로 AI 스타트업 가치가 뛰었죠. 그 가치 상승이 알파벳의 장부에 순이익으로 잡힌 거죠. 그러니까 AI 붐이 AI 기업의 시적을 다시 밀어주는 하나의 순환고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순환고리가 정말 더 이상하고 아이러니한 거는 방금 우리가 알파벳이 실제로는 영업이익보다 훨씬 큰 순이익 착시를 만들었다는 걸 확인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숫자는 좋아 보이지만은 시장에 나가서 거대한 돈을 또 빌리고 있다. 장부상 순이익은 이렇게 화려한데 왜 회사는 자기 돈만으로는 부족하냐? 자, 그럼 잠깐
알파벳 이야기를 더 진행하기 전에 오늘 새벽에 똑같이 실적을 발표했던 테슬라를 잠깐 볼게요. 결국에는 다 연결이 돼요, 이게. 이번에는 근데 순이익부터 보지 않고 이번 분기 테슬라에서 가장 먼저 봐야 되는 숫자가 그렇죠. 자동차 마진이죠. 매출액이 282억 달러. 1년 전보다 26% 늘었죠. 인도량도 48만 대를 넘었고 겉으로 보면 나쁘지 않은데 그런데 자동차를 팔아서 얼마나 남겼는지를 보면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탄소 배출권을 제외한 자동차 마진이 19.2%. 거기서 이번 분기에는 16.3%로 2.9%가 떨어졌어요, 지금. 이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은 테슬라가 지난 1년 동안에 계속 같은 이야기를 했죠. 가격 인하는 끝났다. 효율은 올라간다. 이제 마진이 회복된다. 실제로 5분기 동안 조금씩 좋아지곤 있었는데 그런데 이번 분기 그 흐름이 처음으로 끊겼다. 그것도 생각보다 훨씬 크게. 전사 영업 마진도 4.2%에서 1.4%,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죠. 2년 현금 흐름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10억 달러로 돌아섰다. 캐펙스는 오히려 142% 늘었어요. 설비 투자가. 여기까지 보면 회사가 상당히 힘든 분기를 보낸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또 딱 하나만 보면은 전혀 그렇게 안 보여요. 순이익이죠. 갭 기준으로 11억 달러. 전년 대비 고작 5% 감소했죠. 여기서 다시 멈추게 되죠. 잠깐 자동차 마진은 무너졌고 영업 마진도 무너졌고 현금도 빠져나갔는데 왜 순이익은 거의 그대로인가? 아, 그렇죠. 이게 요즘 트렌드예요. 알파벳도 그랬죠. 테슬라도 이번 분기에 스페이스X 지분에서 약 10억 달러의 평가 이익이 발생했다. 세후 기준으로는 약 7억 6천만 달러. 이걸 제외하면 테슬라의 실제 순이익은 약 3억 달러 수준까지 내려오죠. 헤드라인에서 보이는 11억 달러와는 완전히 다른 그림이다.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까 남편이 보기와는 다르게 완전 거지였던 거예요. 와이프 마음이 속이 타고 애가 타죠. 그래서 이번 분기 테슬라도 자동차 사업으로 순이익을 지킨 회사가 아니라 자동차 사업이 흔들리는 동안 투자해둔 자산이 시간을 벌어준 회사였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은 본업이 회사를 떠받친 게 아니라 장부가 회사를 떠받쳤죠. 아니 그런데 뭐 알파벳 뭐 그럴 수 있지. 테슬라도 머스크니까 좀 특이한 경우 아닌가? 그럴 수도 있는데 여기 회사 하나가 더 들어오죠. 지난 4월에 메탈 1분기 실적 때 순이익이 625억 달러, 전년 대비 무려 81% 증가했죠. 엄청난 실적이었죠. 그런데 여기도 실적 발표문을 보면은 익숙한 장면이 나온다. 당시 순이익 가운데 약 369억 달러가 비상장 주식 평가 이익이었어요. 그쵸? 알파벳도 테슬라도 메타까지. 지금 같은 시대 같은 방식으로 순이익을 방어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개별 기업 분석이 아니죠. 패턴이에요. 조금 더 크게 보면은 AI 열풍이 AI 스타트업의 기업 가치를 밀어 올리죠. 그 기업 가치 상승이 빅테크가 보유한 지분의 평가 이익으로 잡힌다. 그리고 그 평가 이익이 다시 빅테크의 순이익을 끌어올린다. 즉 AI 붐이 AI 기업의 실적을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그 기업 가치를 다시 만들어주는 하나의 순환 고리 구조가 생긴 거죠. 물론 회계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규정대로 처리한 숫자인데 가짜 실적도 아니고요. 다만 중요한 거는 헤드라인만 보면은 회사의 체력이 과대평가됐다. 순이익은 늘었는데 그 순이익이 당장 내일 투자할 수 있는 현금과는 전혀 다른 성격이죠, 지금. 그래서 이제 실적을 보는 질문도 바뀌어야 되는 게 예전에는 얼마를 벌었어요? 이렇게 물었다면 이제는 그 돈은 어디에서 벌었냐? 본업이냐 아니면은 서울 자가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쓸 수도 없는 돈이지만은 허울만 좋아 보이는 거냐?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보면은 사실 평가 이익보다 더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새 회사 모두 AI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쓰고 있죠. 그런데 이상하게 돈을 많이 버는 회사인데 오히려 더 많은 돈이 지금 필요해요. 즉 진짜 중요해지는 건 이제 순이익이 아니라 체력인데 누가 끝까지 버틸 수 있느냐. 자, 그래서 아까 던졌던 두 번째 미스테리 알파벳 이야기로 돌아가 봐야겠죠. 왜 알파벳이 시장에서 700억 달러 가까운 돈을 끌어왔냐. 이상하죠. 아까 그렇게 돈도 잘 벌고 망해가는 회사도 아니죠. 이번 분기에도 영업 현금 흐름이 엄청 났어요. 본업도 잘 됐고 검색도 좋았고 클라우드도 좋고 그런데 자기 돈만으로는 너무 부족하다 지금. 왜냐하면 지금 AI 경쟁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전 빅테크의 경쟁이 누가 더 많이 버느냐였는데 아이폰을 더 팔고 광고를 더 팔고 클라우드를 더 팔면 됐죠. 돈을 벌면 그냥 장땡이다. 그런데 AI 시대는 완전 반대. 돈을 버는 것보다 먼저 돈을 써야 돼요. 엄청난 규모로. 그리고 쉬지 않고. 생성형 AI는 서버를 멈출 수도 없고 GPU 주문을 멈출 수도 없고 데이터 센터 건설을 잠시 쉬었다가 다시 시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경쟁사가 멈추질 않으니까. 미국 내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중국도 지금 멈추질 않으니까. AI 경쟁이 마라톤이 아니에요. 에스컬레이터예요. 잠깐 멈춰도 뒤로 밀려요. 그래서 이번 분기 알파벳이 한 행동이 굉장히 상징적이죠. 이번에는 자사주 매입이 빵원 대신 496억 달러를 새로 조달했고 203억 달러 회사채를 발행했고 추가로 400억 달러를 더 조달할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열어놨어요 지금. 현금 흐름표를 보면은 완전히 방향이 뒤집혔죠. 작년에는 돈이 밖으로 나갔어요. 이번에는 돈이 안으로 들어왔다. 아니 물론 뭐 이거 좋은 거 아니야 근데? 투자를 더 하겠다는 거잖아. 돈 많은데 AI 경쟁은 투자를 많이 하는 거라며. 그렇죠 맞는데 그 해석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를 더 봐야 되는 게 있다는 게 예전에는 AI 투자가 선택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유지비가 됐다. 이 차이가 굉장히 크죠. 예전에는 공장을 하나 지으면은 투자가 끝나죠. 다음부터는 공장이 돈을 벌어오는데 AI는 너무 다르다. 오늘 최신 GPU를 깔아도 1년 뒤에는 또 바꿔야 되죠. 더 큰 모델이 나오고 더 많은 전력이 필요하고 더 많은 메모리가 필요해요. 즉 AI는 완공되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계속 돈을 먹는 생물이다.
그래서 이번 분기 알파벳이 보여준 게 단순한 자금 조달이 아니라 AI 시대에 처음으로 빅테크가 버는 속도보다 쓰는 속도가 더 빨라질 수도 있다는 거를 시장 앞에서 인정한 첫 장면이죠, 이게. 그리고 하나를 더 주목해야 되는 게 알파벳이 선택한 방식인데 의무전환 우선주, 배당률만 6.25%예요. 상당히 비싼 자본인데 이게 물론 신용이 나빠서 발행한 게 아니죠. 오히려 그만큼 지금 당장 대규모 자본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화인 게 예전엔 빅테크가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가 경쟁력이었죠. 이제는 필요할 때 얼마나 큰 자본을 얼마나 오래, 얼마나 싸게 조달할 수 있냐가 정말 큰 경쟁력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중요한 게 투자자 관점에서 정리하자면은 같은 AI 서비스 투자라고 하더라도 그 뒤에 회사의 체력을 꼭 봐야 된다. 마이크로소프트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처럼 아직 자기 돈으로 버티는 쪽이랑 아마존 메타처럼 이미 외부 자본에 의존하기 시작한 쪽을 구분해야 되는, 즉 AI 투자는 다 같은 리스크, 이런 뭉뚱그린 시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게 돌고 돌아서 이게 왜 코스피, 삼전, 닉스의 이야기냐면은 일단 빅테크가 돈을 많이 쓰면은 반도체 메모리 회사는 좋은 거 아닌가? 맞죠. 원칙적으로는 그래요. 실제로 알파벳이 이번 분기에 캐펙스를 또 올렸다는 거는 GPU를 더 사고 TPU를 더 만들고 데이터 센터를 더 짓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GPU 안에는 HBM이 들어간다. 즉 절대 금액만 보면은 삼전 닉스에게는 정말 좋은 뉴스죠. 어쩌면 그랬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주가가 좋은지도 몰라요. 그런데 시장은 중요한 게 절대 금액보다 속도를 계속 보기 시작했죠. 어쩌면 이 이유 때문에 내일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주가가. 뭐냐면은 이번 분기 알파벳 캐펙스가 역대 최대였는데 하지만 증가율은 처음으로 둔화됐다. 70%, 83%, 95%, 107%, 그리고 이번 분기가 100%. 돈은 역대 가장 많이 썼는데 그런데 속도는 처음으로 느려졌죠. 이 차이가 왜 중요하냐면은 AI 산업은 속도가 전부이기 때문에. 아니 최근에 삼전 닉스 2분기 실적 발표만 하더라도 증분 마진의 폭이 너무 크게 올라버려서 아니 앞으로는 그럼 줄어드는 게 아니야? 이런 논리로 시장이 접근했었잖아요. 그날 그래서 주가가 막 떨어지고, 즉 그래서 시장이 이런 순간들을 되게 예민하게 보죠. 왜냐면 주식은 언제나 현재가 아니라 미래의 속도를 사고 파니까. 이런 경험은 뭐 7월 2일에 메타 때문에도 우리가 겪어봤고, 그래서 이번 알파벳 시적에는 언제든지 시장을 다시 뒤흔들 만한, 다시 자극을 할 만한 재료가 두 개 동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캐펙스 증가율이 처음으로 둔화됐다. 두 번째는 그 캐펙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대규모 외부 자금을 끌어오기 시작했다. 즉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인데 시장에서 AI 투자는 계속되지만은 예전처럼 끝없이 가속되지는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또 변동성을 줄 수 있는 거죠. 다만 여기서 하나를 더 봐야 되는 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정반대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코스피, 삼전, 닉스에겐 좋을 수도 있다. 왜냐면 지금 AI 경쟁을 막는 게 돈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데이터 센터는 내일 완공되지 않죠. 전력망도 몇 년씩 걸려요. 변압기도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HBM은 라인을 증설한다고 다음 달부터 쏟아지지가 않아요. 즉 빅테크는 돈이 없어서 못 쓰는 게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 못 쓰는 상황에 가까워질 수도 있는 거다. 여기서 그래서 삼전 닉스의 위치가 앞으로 굉장히 독특해질 수가 있는데 두 회사는 빅테크의 공급업체죠. 동시에 빅테크 성장의 속도를 결정하는 병목이다. TSMC와 같은 위치에 있죠 지금. AI 산업이 GPU가 아니라 HBM 생산 능력만큼만 성장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삼전 닉스가 단순한 반도체 회사라기보다는 AI 시대의 속도 조절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결국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캐펙스가 늘었냐 줄었냐 중요하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얼마나 오래 얼마나 빠르게 이 속도를 유지할 수 있느냐. 아마도 다음 주에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이 친구들이 같은 질문에 어떻게 답하는지를 보면은 조금 더 선명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들으면은 단기적으로는 변동이 심하겠구나. 그렇죠. 맞아요. 다만 하나의 대조군을 우리가 보자면은 같은 시기에 실적을 발표한 TSMC가 있죠. 이번 분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 36% 증가, 순이익도 사상 최고, 그리고 연간 캐펙스도 또 올렸죠. 600억에서 640억 달러. 여기까지 보면 알파벳이랑 비슷하죠. AI 때문에 엄청난 돈을 쓰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는 TSMC가 그 돈을 자기 영업 현금 흐름으로 감당하고 있다. 외부에서 대규모 자본을 끌어오지 않았죠. 배당도 올렸어요. 같은 AI 수혜 기업인데 한 회사는 시장에 손을 벌렸고 다른 회사는 자기 돈으로 버텼다. 즉 AI 경쟁에 두 가지 얼굴이 있는 거죠. 하나는 돈을 벌면서도 계속 돈을 빌려야 하는 회사. 다른 하나는 돈을 벌고 그 돈으로 투자까지 감당하는 회사. 즉 같은 AI 시대 안에서도 체력이 다르다. 다만 TSMC도 이렇게 완벽한 실적을 냈는데 발표 직후에 주가가 흔들렸죠. 왜냐면 시장의 관심이 아직 단기적으로는 얼마나 벌었냐보다는 앞으로 얼마나 더 써야 하느냐로 이미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단기 투자자, 장기 투자자가 미장이든 국장이든 계속해서 서로의 그 줄다리기가 팽팽하게 시장에 변동성을 줄 거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 장기 투자 자금은 꾸준히 코스피 바닥을 다지고 있다. 물론 근본 멤버십 영상에서 또 한 번의 쇼크가 올 수 있다고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세한 내용은 꼭 확인해보세요. 다만 계속해서 바닥을 지금 암중 모색하고 있는 거죠. 그 증거의 일환으로 지금 외국인이 지금 4거래에 연속 샀죠. 개인분들은 3거래에 연속 팔았어요. 누적하면 외국인이 약 7조.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게 있죠. 외국인이 사고 개인이 팔면 진짜 바닥을 다져가는 패턴이다. 반대면 아직이고, 이 패턴이 지금 일단 외국인 기준으로 4일째 흔들림 없이 가고 있다 지금. 이전이랑 다른 게 뭐냐면은 7월 8일 9일 첫 반등 때에는 외국인이 딱 이틀 샀다가 4일째 무너졌죠.
그런데 이번엔 4일째인데 오히려 매수 규모가 커지고 있다. 이건 잠깐의 반발 매수가 아니라 지속되는 흐름을 만들기 위한 바닥 다지기 과정이다. 즉 이게 패시브 인덱스 자금이 지금 잠깐 발을 담갔다기보다는 본격적으로 조금씩 계속 들어오고 있다. 다만 파생 시장을 보면은 아직 100% 청신호는 아니에요. 중요한 게 지난번 코스피 하락 때 진짜 범인이 있었죠. ELS 델타 헤지랑 레버리지 ETF의 공범 구조, 그 매물이 완전히 사라졌는지 보면은 증권사죠, 그쵸? 금융투자. 여기서 7월 21일에 잠깐 매수로 돌더니 7월 22일, 23일에는 다시 매도로 돌아갔어요. 즉 ELS발 해치 매물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여전히 나오고 있다. 주식 선물과 옵션도 마찬가지인 게 외국인이 주식 선물에서는 여전히 마이너스 6,500계약으로 매도죠. 풋옵션도 4거래 연속으로 지금 누적해서 사고 있어요. 오늘만 약 200계약 가까이. 즉 현물에서는 화끈하게, 화끈한 정도는 아니지만은 꽤 뜨겁게 사면서도 파생에서는 여전히 혹시 모를 하락에 대비한 해치를 걸어두고 있다. 그래서 두 그림을 합치면은 꽤 큰 외국인 현물 매수의 파도가 아직 남아있는 ELS, 레버리지발 해치 매물을 앞두고 있는 국면이다. 매물이 사라졌다가 아니라 밀려나가고 있다가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죠. 더불어 프로그램 상위 리스트만 보더라도 계속해서 우리가 불안했던 게 반도체부터 보험, 유통, 자동차, 바이오 모든 업종이 다 약세였었는데 오늘은 정확히 그 반대죠. 즉 지난주에 얇은 심도의 시장이 지금 그 약했던 매수의 심리벽이 조금씩 풀리고 있다. 이제 매수백이 조금씩 회복되면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다만 아직 완전한 안전지대라고 선언하기에는 이르고 이전보다 훨씬 신뢰할 수 있는 반등이지만은 아직 완주를 확인한 건 아니다. 그게 가장 정직한 결론이겠죠.